인구 증가는 바람직한 일이다. 인구 규모 및 인구 증가는 가장 중요한 부의 징조이자 부를 창출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는 부 자체, 한 나라가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까지 여겨졌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대의 질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는 망할까요?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의 독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네. 일본 요시카와 히로시라는 일본 경제학자가 쓴 책이고요. 저도 이 책이 서점에서 눈에 띄었던 거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즉 인구와 경제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화두로 던진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인구가 많아야 경제 발전에 도움이 크게 된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인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자의 인구관이라는 건데요.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인구와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이 있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구 증가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은 스미스뿐만이 아니다. 경제학 역사에 관해 방대한 양의 저서를 남긴 조지프 슌페터가 말하길 18세기 중반까지 모든 경제학자들은 인구 팽창주의자였다고 한다. 그 밑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경제학자들은 인구가 많고 증가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18세기 중반 무렵까지 이 점에 관해서만큼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인구 규모 및 인구 증가는 가장 중요한 부의 징조이자 부를 창출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는 부 자체, 한 나라가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까지 여겨졌다. 경제 분석의 역사 제5장. 이 뭐냐면 마지막에 인용했던 거는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라는 내용에서 인용했던 거예요. 즉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시각에서는 다 뭐다? 인구 팽창주의자였다. 즉 인구가 팽창해야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인구라는 게 사실은 증가해야만 그게 또 노동력이잖아요. 그죠? 인구 자체가 노동력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증가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소비하는 소비 주체가 또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경제 발전의 뭐다? 절대적인 요소였다. 이런 시각이 컸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인구가 감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런 나라는 과연 경제가 망할 거냐는 거죠. 과거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시각에서는 경제가 망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이 책에서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90페이지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가 아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몇 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란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와 같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앞으로 일본 경제는 잘 풀려도 제로 성장이고 어쩌면 마이너스 성장도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경제가 상승세를 보이던 시대가 끝나고 앞으로 하향세인 시대가 도래한다는 식의 문구도 자주 눈에 띈다. 실제로 인구 감소가 심한 일본 국내에서는 설비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한 기업 경영자도 있었다. 즉 일본 인구가 줄어들므로써 경제는 좀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93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한 국가에서 노동 생산성 상승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새로운 설비와 기계를 투입하는 자본 축적과 넓은 의미에서 기술 진보, 즉 이노베이션이다. 아마도 노동력 인구의 추이와 경제 성장의 긴밀한 연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한 명씩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도로공사를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경제 상황이라면 노동자 수가 줄면 생산물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제 성장은 노동자가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공사를 하는 상황에 불도저가 등장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상승한다. 어쩌면 이전까지 100명이 필요했던 공사가 5명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이노베이션과 자본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시각에서는 노동력을 상징하는 인구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래서 인구 팽창주의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 기술이 진보함으로써 예전에 100명, 1000명이 일했던 것이 이제는 한 명으로도 할 수 있는 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예.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경제의 이제 그 주치돌이 될 거다, 이런 시각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109페이지에 이렇게 제3차 산업혁명이든 제4차 산업혁명이든 간에 그것이 18세기 원조 산업혁명 정도의 파급력을 지닐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 제5차 산업혁명, 제6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바로 선진국의 경제의 성장은 사람의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노베이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한국에서도 직구로 미국에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되니 결국 글로벌 시장이라는 게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인구보다는 인구와 다른 요인, 즉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경제 발전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이 책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는 망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 앞으로는 인구의 수가 아니라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경제의 발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